아시아 통화가 출범을 하더라도 저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안화하고 엔화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안화는 자체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상 엔화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좀 깊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달러가 이제 2026년에 제가 금융위기가 좀 있을 수 있으나 국가 통화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알래스카로 구글로 이제 그 파운드화를 피차권을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파운드가 장기적인 무역적 경상수지 적자거든. 그럼 이게 파운드화를 찍어서 산다는 건데 그런 거기 있는 금융본사들이 유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영연방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영연방을 달러권으로 흡수하고 확실하게 중남미를 이렇게 알래스카 쪽으로 물류를 터가지고 화물열차 쏠 때는 120 최소한 120km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관광열차도 그렇게 고속 관광열차로 해가지고 유럽 관광하듯이 그 테마로 해가지고 역마다 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개발하는 전 세계 투자가 부동산 투자가 그쪽으로 들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데 10일, 15일 걸리는데 물류가 좀 더 빨라지겠죠. 열차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러면. 근데 미국은 2달 걸린단 말이에요. 평균 수입 화물 배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걸 알래스카 쪽으로 물류를 움직이고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일주일 걸린대. 한국과 일본으로 오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아예 그냥 그 물류를 틀면은 제주도에 있다가 그냥 나가는 물건이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다가 물건을 놓고 그 컨테이너째 또는 차량째 움직이기엔 단 하루면 일본과 한국 또는 러시아 또는 대만 또는 중국을 커버하고 곧바로 하루면 배송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갈 물건 주한미군 주위 물건 이렇게 물건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래서 동남아시아도 갈 수 있고 열차편으로 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단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아시아 통화가 사실은 나오는 이유가 미 달러의 부실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그 밀러 딱 달러 채권 24년 이제 국채라든지 달러 표시 채권을 가지고 있던 데가 손해를 받고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채권 그 파생 상품인데요. 이거를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달러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유로화에서 자체 통화를 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유로가 분명히 어느 정도 붕괴를 겪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완전히 붕괴는 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통화를 발생하면 유로화는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통화가 출범하면 제일 깊이 보는 데가 엔화다. 이렇게 중국은 자체 원화가 위안화가 시장이 커요. 그래도 국제 통화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석유도 사야 되는데 석유 이제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모든 무역 결제 80몇 퍼센트, 90%가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달러를 배제한 채 또 하나를 이걸 갖다가 그 중국 시장 결제할 때 아시아 통화로 산든지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 출렁해가지고 아시아 통화가 변동성이 크다. 그렇게 되거나 그러면 투자하기가 꺼려야 되겠죠. 미 달러는 견조하다 그러면 달러는 계속 편입을 시켜야 되는 무역 결제해야 되니까 편입을 시켜야 되는 필수적인 거고 이거는 덜 필수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까지 이게 변동성이 심한 게 되면은 투자하기가 꺼려지고 프로테이가 되게 작아진다. 오히려 위안화도 이렇게 딱 그거 아시아 통화 때 가로막혀서 국제 통화로 이렇게 아시아 전역으로 나가는데 지장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깊이 보는 데는 엔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프로테이지가 분명히 나눠질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통화 출범은 지금 한국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만 좋을 꼴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과 이렇게 일본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상 중국을 위한 들러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홍콩의 10분의 1 정도라도 제주도에 물리기지 두고 반도체라든 연구단지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두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외국인들이 뭐 일본이나 중국은 당연히 다 들어올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외국인 인구가 3만 정도 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 좀 더 많죠. 그럼 이제 주한미군이나 주유미군이 거기다 자료를 물건을 갖다 놓고 하면 꽤 많이 오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물류 창고로 이렇게 두거나 그러면 외국인 상주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럼 노영동일 이쪽이 중심지가 가격이 뛰겠죠. 일본인들의 거주가 있게 되다 보면 자 논농사를 할 때 거기다가 콘크리트 구조거나 아니면 좀 싼 구조를 해서 장판 구조라도 싼 거죠. 방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채우고 불 빠짐을 시설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논농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콘크리트를 밑에 바닥 설치 그러면 이렇게 제주도에 물 빠지면서 그래 논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제주도 땅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제주도 쌀이 부족하잖아요.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에 쌀이 부족한 현상이라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가까운 데서 수송할 수 있다면 수송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중국 쌀을 수입할 수도 있지만 자기 품종을 갖다 심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땅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제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뭐 거기다 화훼단지도 만들고 뭐 비닐하우스 재배도 하고 다양하게 제주도 땅이 이제 홍콩의 만약에 10분의 1 정도라도 제주도가 금융지구로 키워지거나 저는 $1 전진기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유로와 엔화의 전진기조가 되어서 위안화가 또 이렇게 키워지거나 막거나 아시아통화 키워지는 걸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본토하고 제주도를 이원화시키고 이거를 자치경찰대로 두지 말고 국가경찰로 전환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게 범죄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아 통화 나오더라도 $1가 자체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별로 영향을 못 받을 것이고 프로테이지는 가져가더라도 위안화가 타격을 받거나 엔화가 타격을 받을 텐데 위안화는 시장이 크므로 자체 시장에 엔화가 개피를 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수많은 기업이 이렇게 제주도에 들어오면 상주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태원 같은데 주한미군이 있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가족들이나 뭐 진짜 보기 위해서 업무차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가능하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거기서 기지를 둬서 움직이면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제주도 땅이 엄청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제 예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저출산 고령화 상태에서는 제주도 인구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을 유치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지금 부동산이 지방 부동산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뭐 관광객들도 서울하고 이렇게 가는 데만 간단 말이에요. 서울이 뭐 80몇 %인데 네, 관광객 숫자가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관광도시, 교육도시로 만들고 도박도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류도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적으로 도에서도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 고도환원은 그렇죠. 그 필수적인 조건으로 노영동이라든지 중심지 가장 인구수도 많고 경제력이 뒤받치면 상업활동이 가장 가장 활발하고 드림타워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엄청들이 드림타워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신규 채용을 하고 400 몇십 분 또 채용하셨던데 뭐 사상 최대 호황을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랜만에 200 몇십만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광 500만 시대도 있을 수 있다. 300만의 접대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완전히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특히 기업이 있었을 때 금융까지도 당연히 여기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1나 또 유로와 또 엔화가 여기 들어와서 아시아 통화를 견제하거나 돈은 그래서 거기서 돈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통화를 갖다 프로테이지 차지하지 못하게 해서 제주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에는 지진 때문에 또는 상하이 두기는 중국 본토죠. 홍콩 같은 데 두기에도 중국 본토처럼 돼버렸고 싱가포르에 두더라도 너무 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엔 제주도밖에 없다. 본토에 우리나라 한국 본토에 두기에도 좀 그렇고 전쟁 위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바로 이거 제주도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미군 굳이 두면은 섣불리 공격도 못하게 되고요. 누구에 의해서도 공격을 잘 못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